이제 다음에 할 내용은 뭐냐면 클래스에 대해서 할 거예요. 클래스. 네,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패키지를 추가하시고요. 스터디 자바 02 하고 피니시. 그다음에 new 해서 클래스 한 다음에 뭐 스타트 자바 뭐 01 언더바 클래스 뭐 use 클래스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하시고요. 제가 이미 C샵에서 클래스가 뭔지는 다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여기 스터디 자바 2 안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듭니다. 여기다가 애니멀 이렇게 만들어봐요. 근데 요번에는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하지 마시고 체크하지 말고 만들어봐요. 애니멀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고 자, 그 C샵이랑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public string name public int ag public string id 그 다음에 public void introduce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sysout에서 뭐 이름 name sysout에서 나이 age 그 다음에 id는 id 자, 그 다음 이런 것도 가능하죠. public static void sleep int hour 해서 뭐 hour 시간 잠을 잡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public static string due name 뭐 용인 에버랜드 이건 이제 그 공통적인 변수. 그래서 요렇게 이제 스태틱이 있는 거랑 없는 거 우리 C샵에서도 구분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내용들 거의 대부분은요. 클래스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은요. 그 C샵이랑 좀 겹치는 내용들이거든요. 뭐 제가 이제 상속이나 제가 이제 설명해야 되는 게 상속, 생성자, 그다음에 뭐 접근 제한자 이런 거 설명해야 되고 인터페이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C샵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C샵이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뭐 나중에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줄 거예요. 짚고 넘어가 줄 겁니다. 근데 뭐 나는 뭐 C샵이랑 자바 두 개 다 하는 거 힘들다 하면 일단 자바라도 좀 잡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애니멀이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동물 하나 만들었으니까 자, 동물 해봅시다. 애니멀 A는 new 애니멀 그다음에 뭐 A.age는 뭐 5살 뭐 A.id는 뭐 1번 A.name은 뭐
멍멍이 적고 A. introduce A라는 동물 소개하는 거야. 그리고 animal sleep 해서 그러면은 모든 동물은 잠을 잠으로 공통 기능이에요.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가능하죠. animal animal Jew name 혹은 animal Jew name을 변경하는 것도 되겠죠. 이제 뭐 네이처 파크. 그럼 이제 이 모든 동물에 이제 이 동물들이 전부 다 그 동물원에 원래 이제 퍼블릭 스태틱 스트링에서 주 네임에서 용이 네버랜드에 있었는데 이제 딴 데 있게 된 거죠. 퍼블릭 스태틱 스트링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래서 뭐 멍멍이 나이 5살에 아이든 1이고 10시간 동안 잠자고 용이 네버랜드가 네이처 파크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동물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근데 저는 지금 뭐 동물 뭐 10마리 만들어 보세요. 5마리 만들어 보세요. 뭐 이런 거 설명 안 할 거고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여기 애니멀 클래스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아니, 여기까지 한번 적고 결과 먼저 확인해 보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실수하시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큰 실수는 뭐냐면 이 파일명이랑 요 클래스명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C샵도 그렇고요. 똑같아야 됩니다. 알았어요? 두 번째, 이거는 실수라고 보긴 좀 애매한데 클래스 첫 글자는 대문자예요. 클래스 첫 글자 소문자라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돌아가요. 근데 약속된 규칙, 규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개념들이 어떤 개념들이 있냐면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설명 개념이 생성자랑 접근 제한자랑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은 객체지향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생성자부터 할 건데요. 이 생성자라는 게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설명했었는데. 생성자가 뭐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생성자가 뭐예요? 아, 구글에 찾지 말고 좀. 다시 구글에 찾고 있어. 네. 생성자가 뭐냐면 클래스명 괄호 열고 닫고 요거 제가 생성자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얘는 new 키워드고 클래스명에다가 괄호 열고 닫는 거는 생성자고 이걸 합쳐서 인스턴스다라고 제가 설명했었거든요. 뭐 그런 얘기 난 했어요. 여러분은 못 들었다고 하면 할 말 없는데 난 했어요. 어쨌든. 자, 그리고 보시면요. 요거 있잖아요. new 스캐너 시스템.in 이렇게 얘도 생성자거든요. 요거. 근데 지금 보시면요. 어떤 거는 클래스명 괄호 열고 닫고 끝나고요. 어떤 거는 클래스명 괄호 안에다 뭔가 넣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우리는 생성자라고 하고요. 그 생성자를 이 클래스 안에서 내가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설정해 줄 수 있어요. 클래스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생성자를 굳이 적지 않아도 아래와 같은 코드가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암묵적으로죠. 암묵적으로 포함이 된 거예요. public animal 괄호 열고 닫고 요거.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생성자가 사실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쓴 건 아닌데요. 여기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계속 진행할게요. 자, 생성자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스터디 자바 안에다가 클래스 한 개 더 만들 건데요.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스튜던트 할게요. 스튜던트. 자,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고요. 이번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public string name, public int age, public string gender. 그 다음에 public student string name, int age, string gender. 그래서 this.name은 name, this.age는 age, this.gender는 gender. 자,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생성자 개념도 설명해야 되고 오버로딩이라는 친구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중 할 게 많아요. 바쁩니다. 바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얘도 이제 생성자인데 명시적으로 정의한 거고요. 생성자에 매개 변수를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생성자를 명시할 경우 기존에 암묵적으로 만들어졌던 빈 생성자는 사라지게 돼요. 즉 여기 애니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쓰든지 말든지 이게 뭐 이렇게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비어있는 생성자가 암묵적으로 있는 거라면 이 스튜던트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생성자가 사라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혹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직접 코드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학생에 대해서 이름, 나이, 성별 만들고 생성자 만들었어요. 자, 봅시다.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애니멀 같은 경우는 new 애니멀 한 다음에 이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스튜던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뭔가를 넣어줘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스튜던트 s는 스튜 new 스튜던트 이렇게 하잖아요. 빨간 줄 그어져요. The constructor student is undefined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써줘야 돼요. student, stud는 new student, 뭐 한영빈, 뭐 35, 남성. 뭐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래서 여기 애니멀이랑은 달라요. 애니멀이랑 다르게 이 스튜던트 같은 경우는 괄호 안에 매개 변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정의해 놓은 것만큼 매개 변수가 있어야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this는 뭐냐면 this는 클래스 자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this.name은 얘를 의미하고 this가 없는 name은 요 매개 변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애니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애니멀 만들고 나서 얘를 나중에 추가했잖아요. 맞죠? 근데 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들 때 무조건 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름이랑 나이밖에 모를 수도 있고,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름만 아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생은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어떨 때는 new student 괄호 열고 닫고 쓰고, 어떨 때는 매개변수 다 받고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선생님으로 만들어 볼게요. 티처. 자, 네, 선생님이라고 해도 뭐 사실 다 다르죠. 선생님 성함, 뭐 선생님 4번, 뭐 이제 선생님 뭐 나이, 그다음에 선생님 뭐 성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선생님 과목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선생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일단 몰라요. 자, 그때는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내가 선생님에 대해서 다 알아.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string n, string s, int a, 뭐 string g, string m. 그래서 name은 n, 뭐 4번은 s, age는 a, 젠더는 g, 메이저는 m. 참고로 여기 m 요거 이렇게 디스를 써준 이유는 이 매개 변수 명이랑 요 녀석이랑 이름이 똑같아서 그래요. 이름이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이름이 똑같아서 그런 거고, 이름이 똑같지가 않다면 뭐 굳이 디스 붙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경우, 선생님에 대해서 다 알 경우,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죠. public teacher string n. 그래서 name은 n. 선생님의 성함만 알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이게 C에는 없는 개념인데 C에는 없고 C#, C++. C++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자바. 있는 개념. 오버로딩입니다. 오버로딩이란 메서드나 생성자에 적용되는 개념인데요. 매개 변수의 개수나 타입만 다르면 메서드, 함수죠. 요거의 이름이 똑같아도 다른 메서드로 간주하는 거예요. 즉, 이 티처 뿐만 아니라 메소드에 대해서도 이 매개 변수 숫자만 다르면 매개 변수의 개수나 매개 변수의 타입만 다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서로 다른 걸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C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름이 달라야 됐어요. 근데 이제 C샵이나 자바에서는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름이 똑같아도 매개 변수의 개수나 타입이 다르면은 이런 거를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생성자랑 오버로딩까지 설명을 했고요. 조금 힘들겠지만 접근 제한자까지는 내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상속까지 하고 싶은데 접근 제한자까지는 좀 해야 뭘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적은 이 코드들이 그 실무에서 쓰는 자바 코드랑 조금 달라요.
실무에서 이렇게 쓰면 욕먹어요. 근데 저 지금 여러분한테 개념 알려주려고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개념 자체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티처가 하나, 둘, 세 개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세 가지 방식으로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티처, T1. 이 T1 선생님은 내가 이 선생님에 대해서 내가 몰라. 여기 T2 선생님은 내가 이름밖에 모르겠어. 그 다음에 나머지 이번에 있는 선생님은 내가 다 알 것 같아. 이름은 뭐 이유나이고, 그 다음에 뭐 4번은 유나쌤 4번은 모르겠다. 뭐 050이라 합시다 대충. 그 다음에 뭐 나이는 뭐 대충 이렇게 적고 정확한 나이를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젠더랑 메이저죠. 여성, 과목, 뭐 알고리즘. 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1 선생님에 대한 정보는 없고요. T2는 이름이 이동준이라는 것만 알 수 있고요. T3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선언하자마자 선생님들의 정보를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들 때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주민번호나 여권번호밖에 모를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주민번호, 여권번호, 뭐 성별, 나이 뭐 등등등 다 알 수 있고 뭐 그거에 따라서 사람을 만들거나 선언하거나 등록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설명드려야 될 개념이 뭐냐면 생성자 오버로딩 했고 접근 제한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있잖아요. 실무에서 그 작성하는 스타일로 제가 작성해 볼게요. 클래스를.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다 잊으세요. 애니멀, 스튜던트, 티처 잊으세요. 참고로 제가 C샵에서 작성했던 방식은요. 실무에서 작성했던 방식이 맞거든요. C샵은 그렇게 적으면 돼요. 근데 자바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클래스를 만들고요. 자, 자동차를 vehicle이라고 하죠. vehicle. V-E-H-I-C-L-E. vehicle. 적고, 자, 실무에서 적는 방식입니다. 퍼블릭을 쓰지 않고요. 우선은 프라이빗을 써요. private string name은 private string name 뭐 private 뭐 int cc 그 다음에 뭐 private string 뭐 number 뭐 카 넘버죠. 카 넘버 하지 말까? 모델 넘버 합시다. 아닌가? 회사 할게. 회사 그냥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적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저를 잘 따라해 보세요. 단축키를 누를 건데요. Alt Shift S를 누르시고요. 자, Alt Shift S 누르고 그 다음에 R키 눌러봐요. R. 근데 이거 제가 알려줘도 진짜 맨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솔직히 제가 짜증은 못 내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뭐 맨날 똑같은 거 물어보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뭐 말은 못 하겠어요. 자, 프라이빗이 뭔지 퍼블릭이 뭔지는 일단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시고 일단 제가 시킨 대로 해보세요. 지금 실무에서 작성하는 방식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Alt, Shift, S 누르고 R키를 누르고 Select All에서 얘들 다 선택하시고 Generate 눌러봐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source. 자, source 누르고 그 다음에 뭐 generate getters and setters. generate getters and setters. getters and setters. 요거. 자, 따닥따닥 눌러서 요거를 싹 만듭니다. 자, 접근 제한자라는 게 있습니다. 접근을 제한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접근이 뭐냐면 읽거나 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public, 그러니까 보통 대표적으로 public protected, private이 있고요. C샵에서는 웬만해서는 다 퍼블릭만 쓰고요. 자바에서는 퍼블릭 프라이빗을 주로 써요. 자, 그래서 퍼블릭 프라이빗이 뭐냐? 자, 퍼블릭은 공공의예요. 퍼블릭 에너비가 공공의 적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클래스에서도 읽거나 쓰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스타트 자바 유즈 클래스 있잖아요. 여기 스타트 자바 유즈 클래스에서 애니멀 스튜던트 티처 클래스의 뭐 네임 등 수정하거나 혹은 읽는 게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은 뭐냐면 프로텍트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프로텍트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프라이빗은 뭐냐면 다른 클래스에서 읽거나 쓰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바는 클래스 만들 때 이런 속성들을 프라이빗을 만들고요. 퍼블릭 메서드로 읽거나 써요. 그래서 읽는 걸 getter라고 하고 쓰는 걸 setter라고 해요. 솔직히 저도 이유는 몰라요. 왜 그런 건지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자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그냥 습관입니다. 습관. 물론 뭐 나중에 뭐 롬복인가? 롬복 이런 걸 쓰면은 이런 게 조금 많이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뭐 그 롬복이라는 거를 쓰면은 롬복을 쓰면은 요 게터 세터를 이렇게 긴 코드를 뭐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다고는 들었어요. 이렇게 줄일 수 있다고 듣긴 했는데 일단 그거는 뭐 우리 교육 과정이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서 참고만 하시고. 근데 대부분의 자바 코드는 프라이빗 이렇게 만들고 퍼블릭으로 get set, get set, get set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만들 때 있잖아요. 이걸 만들 때 바로 네임, cc, 컴퍼니 접근이 안 돼요. 자, 보시면은 자, vehicle v1은 new vehicle. 자, 만들었어요. 자, v1.cc에서 이렇게 값 넣는 게 안 돼요. 대신에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v1.set cc 뭐 3000, 뭐 v1.set name 뭐 G80, v1. 뭐 set 뭐 컴퍼니 뭐 현대 제네시스죠. 그래서 뭐 출력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출력도 v1.cc 뭐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고 v1.getcc 뭐 v1. 뭐 getName v1. getCompany
이렇게 적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getName, setName, getName, setName. 이걸로 접근하도록. 그래서 get이 붙은 애들은 return 타입이 있고요. set이 붙은 애들은 return 타입은 없고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대입할 수 있는 거를 굳이 빙 불러서 가는 거죠. 바로 대입하거나 바로 읽을 수 있는 걸 굳이 빙 돌아가요. set 어쩌고, get 어쩌고 써가면서 굳이 빙 돌아갑니다. 이게 관례입니다. 관례. 물론 설명은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왜 쓰는지 설명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제가 설명하는 게 오피셜한 이유는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근데 그냥 자바 쪽 회사 딱 입사하시면요. 보시면 그냥 클래스 구조가 그냥 get, set 이렇게 되어 있어요. C샵이랑은 좀 달라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런 줄 아시면 돼요. 자, 일단 지금 뭐 타이핑을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뭐 설명을 들은 분도 있고, 뭐 타이핑이랑 설명 좀 어중간하게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어차피 코드는 공유 폴더에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걸 보면서 좀 머리를 좀 식히세요. 머리를 좀 식히시고, 12시까지 좀 보시고, 예, 좀 보세요.